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뉴페이스의 김은숙입니다. 제가 앞에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칠판에 적어놓은 거 지울까 하다가 그냥 안 지우고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1강 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유튜브에는 아마 법이라 가지고 2-1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제가 중간중간에 자주 바꿉니다. 막 내용을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법의 내용의 관계는 지금 제가 교정 중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책에 있는 자료, 여러분들이 지금 서초학원에 가서 자료를 다운을 받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어떤 자료는요, 실제로 책 나오기 전에 지금 보면 날 것이에요. 날 것, 생날 것. 지금 해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좀 날 것이고 좀 교정이 안 돼 있고 조금 차례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 그 교정을 하다가 보니까 법률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법률 부분의 어떤 교정이 법 내용 자체를 지금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의 법을 이해를 좀 하기 쉽게 할 것인가. 정말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숙제하는 과정에서 법 종류만 나오면요, 딱 그 부분을 막 잔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땐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웃기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료는 제가 굉장히 짧게 적혀 있습니다. 짧게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어떤 맥락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기출 문제가 왜 나왔는가 정도를 파악을 해 보시면요, 실제로 그 기출 문제는요, 그 법 자체만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서로가 연관돼서 이 법과 이 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 법하고 상충되는 게 뭔가를 묻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 우리가 도시농업에 관한, 예를 들면 도시농업도 보면 국토부의 도시농업이 있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어떠한 정도의 비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우리는 조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기술사의 답이라는 거죠. 자, 환경부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환경부의 관계는 물환경의 관계죠. 그죠? 자, 여러분이 생태 놀이터 할 때 여러분 당장 뭐하고 관계가 되나요? 수환경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환경은 또 뭐죠? 수환경은 환경부 소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하천 정비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시공을 하셨죠, 그죠? 자, 시공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소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환경부 소관이죠. 그죠? 국토부 소관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태 하천 할 때 국토부 소관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소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하는데, 기술사 정도 되려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제가 법 내용들의 어떤 체계라든지 차례 이런 것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 법 때문이에요. 법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공부하는데 실제로 많이 걸려야 될 일이 없는데 어떤 요점을 못 잡으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다가 지쳐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은요, 우리가 실제로 어디가 산림청도 하고요, 그 문화재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도 하고요, 환경부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 법을 모르고는 우리가 다 뭐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시공할 때 이야기고 계획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을 분류 정도는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기술사 정도의 어떤 합격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에 공부하는 방법은 법 체계 중에서도 법 체계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법 체계에서 우리가 환경부보다는 우리가 건설 쪽에 들어가니까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체계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정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국토분지 환경분지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어느 소관인지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오는 것이 책의 어떤 분류 방법이나 책에 찾는 방법.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것을 찾지 마시고 제일 먼저 주체가 누구? 국토냐? 아니면 산림이냐? 그 다음에 환경부냐?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계획론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 계획론하고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일몰제 정도 이런 것도 실제로 계획론하고 관계가 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녹색성장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도 실제로 계획론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계획론하고 관계 여러분 어떻게 엮이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법과 계획은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법 공부 따로 계획 공부 따로 이래가지고 하죠. 그죠? 자, 약간 시공과 설계는요 조금 달라요. 그랬는데 법과 계획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 계속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항상 이게 계획의 어떤 문제냐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제 책은 아주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제차 좀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짧게 정리됐구나 다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짧게 정도 돼 있구나. 그리고 법제처 안에 제가 법이 다 어느 법이다 다 적혀 있거든요. 주체뿐만 아니라 어느 법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 들어가면요 연구 논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기술자 돼서도 자기 어떤 주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이냐 들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내 생각이 뚜렷하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굳이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몇 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 쭉쭉 넘어가 보면요. 책에 맨 앞에 보면 책이 어떤 편집이 조금 바뀔 텐데 지금은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여기에 보면 그 국토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출문제의 참고 자료 다음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자, 여기에 그냥 목표부터 들어갑시다. 목표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이래가지고 쭉 큰 어떤 덩어리부터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교토교통부에 달린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건설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지자체 관련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정책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정책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정책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6대 정책이 나오는데 저번에 시험에는 그 전에 게뭐 4차, 5차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 2019년 이전의 거였죠. 그때 뭐 법은요 지나간 법은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새롭게 개정된 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 비교해라라고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나간 법은 볼 필요 없고 제가 2019년에서 2022년 이거 이제 다 됐어요, 그죠? 2022년까지의 어떤 수립에 관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6대 목표. 자, 우리가 이런 정책을 왜 제가 먼저 보느냐 하면요.
이런 정책 가지고 뒤에 우리가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정책에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선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획 부분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고 제가 먼저 실어놨습니다. 2022년까지의 우리가 추진 목표가 뭐냐 하면요. 자, 이렇게 보면 경제, 그 다음에 안전국토, 미래준비, 그 다음에 편안주거 해서 쭉쭉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뭐 이걸 막 굳이 물론 시험에는 뭐 이렇게 써라, 추진 목표 써라, 세부 뭐 이렇게 뭐지 실천 과제 써라 했지만 굳이 이거 막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겠죠. 그죠? 제일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경제 살리기. 어느 대통령이 돼도 맨날 경제 살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를 제1목표로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 안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주거 안전뿐만 아니라 범죄 안전도 들어갈 거예요. 어떤 도시의 안전. 이래서 안전이 모든 것이 다 포괄하겠죠. 그래서 경제, 그 다음에 안전. 자, 그 다음에 교통도 안전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어떤 복지 서비스의 개념으로 어떠한 교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도 전부 다 어떤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어찌 보면 서비스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할 때는 복지라는 개념으로 넣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안전국토, 미래준비, 그 다음에 편한 주거, 교통 서비스. 자, 이렇게 해서 교통 서비스, 복지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옆에 목표 쭉 나와 있고 이러는데, 자, 저는 여러분이 안에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딱 보면요. 뭐가 지금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스마트 시티. 여러분, 앞에 우리가 계획론 할 때 스마트 시티 공부 여러분 하셨나요? 우리가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단어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요. 드론 실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용하고 드론하고 무슨 차이? 여러분, 몇 년 전에요. 드론에 관한 시험이 적용 기술서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드론 쓸 때 뭐 드론이 뭐 무슨 뭐짜고 저짜고 이러는데 도시에 어디에 들어오나요? 자, 경제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적용해서는 안전하고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준비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적용해서 계속 우리가 재생 뉴딜 쓰면서 우리가 주로 뭐 뉴딜 쓰면서 좀 어디다 쓰죠? 재생 뉴딜 하면서 실제 뉴딜 정책이란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옛날에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거죠. 노동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도시 재생 어떤 뉴딜 개념인데 우리 적용에서는 계속 어떤 뉴딜 쓰더라고요. 조그만한 곳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래 준비에 재생 뉴딜이라는 단어 써고요. 지역 인프라라는 단어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교통 서비스입니다. 교통 체계 효율, 이용 편리, 이용자 체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우리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조금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뒤에 가보면은 기반 시설 노후화를 대응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시범도시, 수소 경제 로드맵 이런 단어들이 우리 적용하고 관계 있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밥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 2022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올 전망이고요. 녹색 성장하고 관련이 되면서 마침 안전국토에 보행자 우선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목표 매력에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적용하고
크게 나눠져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크게 경제와 안전 서비스 쪽으로 세 개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경에 우리의 끓이죠, 그죠? 이런 것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국토계획 평가하고 국토 어떤 계획의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그러면서 일몰제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해제하고 넘기기 위해서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에까지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